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용산 참사에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56명의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망했고 그 중에는 10대, 20대, 30대의 대다수가 젊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일삼지 말고 하루빨리 사건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장례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서로 공격이나 방어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 가을 장마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이 많고 논이 많은 이 우크라이나는 진격을 못하고 이 감탄과 같은 이 볼에 탱크나 장갑차가 다 이 함몰돼서 진격을 못한다고 합니다. 진흙탕이 바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줬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이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데 공격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러시아에서는 공격도 하지 않고 방어만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지금 좀 잠잠한 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약간 수그러든 반면 이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월 31일부터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 공중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훈련이죠. 이 방어 훈련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는 마당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에 하나 우리를 전면전으로 공격하든지 아니면 국지전으로 공격하든지 이럴 때에는 북한을 일격에 반격을 가하여 더 이상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인데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가장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공중훈련은 이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계속 훈련을 해왔던 것이고 문재인 전 정권에서만 약 4년 동안 실전훈련을 전혀 하지 못했죠.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절대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죠. 10월 28일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고 호구훈련이 있었고 이제 공중훈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신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최신의 전투기들이 모두 한국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28일 날 동해상으로 그것도 군사분계선 최전방에서 가장 가까운 통천지역에서 이 최전방과 통천지역은 직선거리로 약 20-3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던 뭐 탄도미사일이 됐던 국첨성 미사일이 됐던 순항미사일이 됐던 방사포가 됐던 이 통천에서 사격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만큼 이 전방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8일 북한은 그것 따라한 것 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호국훈련을 하던 또 이제 10월 30일부터 훈련을 하게 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도 미사일 발사했지만 이번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이 박정천 당좌인의 군사인의 부위원장이며 이민군 원수죠. 원수가 됐다가 강등돼서 떨어졌다가 군복을 다 벗겼다가 다시 이번에 김정은에 의해서 재신임 받아서 이병철이와 박정천이 올라왔지만 이병철은 아직도 군복을 입었지만 당전에 정치국 상무로 입성했지만 이병철이 하던 모든 군 총괄 임무를 바로 박정천이 맡고 있습니다. 박정천보다 한 단계 떨어졌죠. 이 이병철은 당전의 군사인의 부위원장인 이 박정천이 바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11월 1일 날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우리 성명이나 같죠. 성명을 발표하고 얼마 전에는 이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문,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계속 연이어 3번의
발표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인민군을 총관장하는 박종천 인민군 원수가 직접 조선중앙통신에 나와서 성명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에 주는 이 경고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박종천 당 군사인의 부위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바로 김여정 담화문이 가장 위력하다면 그 바로 밑이 박종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전에는 김영철이는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보강하느라고 김영철 당 대남비서였죠. 당정인의 통일전사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박종천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군 수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우리를 협박했다는데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가 공격이 아니라 기도하기만 해도 끔찍한 대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 인민군 원수가 발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천은 2일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최신의 전투기들이 동원돼 실시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도중에 나온 북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다. 이 고위 관계자도 그냥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 인민군을 총괄하는 바로 최고 수장이 바로 박종천인 것입니다. 인민군 원수죠. 이 박종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문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말하면 겁대가리 없이 이런 뜻입니다.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격하거나 먼저 말하시 공격하려는 기미만 보인다면 이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여러분 북한의 특수한 수단은 뭐겠습니까? 핵무력이죠.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곁들였습니다. 지금 하는 경고를 그냥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이 3번에 걸친 담화문, 그리고 어제는 외교부 담화문, 오늘은 급기야 박종천 인민군 원수, 인민군 총괄 최고 수장이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종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병철이가 겸임했죠.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 바로 밑에 있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김정은이면 최고 부사령관격인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최고 부사령관 박종천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무력 공격 시도가 기도가 있더라도 반드시 특수한 공화국의 모든 수단들이 한국에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고 공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공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고나 협박으로 들으면 그건 큰 오산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실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 박종천이가 이 시점에 직접 나와서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격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협박을 했을까요? 그냥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최신의 미국의 F-35A와 F-35B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가장 이 F-35A, F-35B보다 더 무서운 B-1B는 지금 이번 훈련에 참여 안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자꾸 이렇게 이 핵 무력을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는 이 마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핵을 탑재하는 전략폭격기는 안 들어왔는데 이거 북한이 지금 오산하고 있습니다. 이 B-1B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6,800톤짜리 이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항에 입항한 이 핵추진 항공모함에는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이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이 수십 기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는 약 8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인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을 실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을 가동해서 핵연료로 추진장치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입니다. 이것은 최장 6개월까지 바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하는 최신의 잠수함인데 이 핵추진 잠수함에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수십 개의 핵탄두 미사일 장착되어 있다는 걸
북한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은 즉각적인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중지하는 길만이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는 길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한국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